안녕하십니까, 정희태입니다. 친윤 서정욱 변호사 허경영 피해자 사건 38억 패소 어떻게 된 건가? 네,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편, 2편에서 지금 연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1편을 보시고 2편을 보시면은 네, 연결이 쭉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어서 계속 방송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건, 이 사건을, 허경영 피해자, 허경영 피해자가 이제 38억을, 38억을, 지금 패소했다, 이러고 있는데, 여기 이제 서정욱 변호사, 이자가, 친윤인데, 근데 이 허경영이는 이봉규 TV에 나갔고, 김기현, 안상수, 그리고 허경영 의형제로 의혹을 받고 있는 자, 이 문수영이가 또 국힘의 조직위원장, 이 관악갑, 조직위원장으로 임명됐다가 사퇴하는 사태가 벌어진 거죠.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이 전 조직위원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허경영이는 명태균이하고 호용호제하고 지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명태균과 김영선, 국힘 전 의원이죠. 이 자들이 이제 또 이 허경영이와 또 만났다 이런 의혹들이 터져나오고 있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아주 그냥 공통점은 다 이제 윤석열 김건희와 연결돼 있다. 그런데 서정욱이 과연 제대로 지금 이 재판에 임했는가? 그리고 지금 패소했는데 서정욱이 이 패소한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책임 있는 자세를 이것을 표출하고 있는가, 이것이 지금 의문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PC, 미국인 PC고 남편인 미국의 전 판사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인 전 판사가 이 허경영 하늘궁에서 사망을 했고, 허경영 하늘궁에서 사망을 했고, 그리고 이 PC 같은 경우에는 패소를 하는 이런 아주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 지금 PC는 허경영이가 출동한 119 구급차를 돌려보낸 뒤 본인의 지지자 중에서 의사를 불러서 감기약 3일치만 지어주도록 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로 방치하게 한 결과 배우자가 사망했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런데 이 PC는 허경영이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판결문을 중심으로 이제 헤럴드 경제에서 기사를 내보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PC는 본인이 구급차를 돌려보낸 육성 녹취록이 이 재판에 제출되면서 PC의 주장은 배척이 됐다라는 거예요. 배척. 그럼 이게 왜 배척이 됐느냐? 요것도, 그리고 이 PC가 이 한국어를 구사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간 게 오래된 게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우리가 수사를 다시 한번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PC는 배우자가 병원에 갈 경우 격리 조치가 될 것을 우려해 치료를 거부했다. 이것이 이제 부분적인 건 아닐까? 요게 이제 부분적인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요 부분도 다시 이제 수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PC는 배우자 죽음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뿐만 아니라 허경영이가 이 경영상 문제점도 있었다. 그리고 허경영이를 사기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한 5억 원도 돌려달라 소송을 냈고, 소송 과정에서 보복 폭행 혐의로 추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라는 거죠. 굉장히 많이 고소장이 제출됐었네요. 이후 보복 폭행 혐의는 무혐의 처분이 됐고, 지원사업금 명목 5억 원 반환 주정은 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참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사실 새로운 증거를 제출해 가지고 다시 이제 고소를 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증거가 있으면 새로 고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6억 원에 합의하고 10억 원만 지급한 허경영이,
그래서 분쟁이 이제 계속되니까 허경영이는 이제 합의를 제안했다라는 거예요. PC한테. 그래서 합의금은 36억 원. 네, 36억 원의 모든 갈등을 끝내는 내용이었다라는 거죠. 36억 원. 네, 그래서 PC가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고 합의에 관한 사실에 대해서 비밀을 유지하는 조건이었다. 비밀. 네, 비밀을 유지하는 조건. 난 요게 아주 참 신기합니다. 네, 여러 걸 신기하게 저는 보고 있어요. 비밀을 유지하는 조건. 뭔가 캥기니까 비밀을 유지하는 조건을 내세운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네, 어떤 범죄가 있었다. 이 범죄가 있는데 그 비밀을 유지하는 조건, 그거 무효 아닐까요? 무효? 네, 헌법으로 본다라면 그거는 무효로 봐야 되지 않느냐. 네. 요런 논란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어길 경우에 A씨는 이제 합의금을 반환하고, 합의금을 반환하고 위약벌로 이제 15억 원을 허경영이에게 지급하기로 했다라는 거죠. 15억 원. 그러니까 10억 원을 받았는데 이것도 뱉어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PC는 허경영이에게 한울공 기부한 금액과 기여한 금액을 합쳐서 60억 원을 요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60억 원을 요구한 이유가 있겠죠. 네, 그 뭐 나름대로 모든 그 이유가 있겠죠. 네, 그래서 허경영이는 도의적으로 36억 원을 지급하기로 이제 합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의적으로. 네, 요거는 이제 PC하고 충분히 대화가 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A씨는 그 PC는 배우자에 관한 위로금 명목은 없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요 부분이 상당히 큰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그냥 덮어두는 그런 뉘앙스가 좀 느껴지는 거죠. 네, 그래서 허경영이는 2023년 5월 합의금 중에 일부인 10억 원을 A씨에게 지급을 했다라는 거죠. A씨에게 지급을 했다. 네, 그리고 잔금 26억 원. 네, 잔금 26억 원인 1개월 뒤에 지급하기로 했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여기서 발생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네, 허경영 측 변호사들, 요 허경영 측 변호사들, 요자들이 누구인지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어요. 네, 그러면서 이 PC에게 기존 합의에 따라 추가 탄원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라는 거죠. 네, 여기에는 이제 PC가 합의에 대한 발언뿐만 아니라 암시하거나 제3자를 통해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확약 위반의 책임을 부담하는 내용이 있었다. 네, 요게 아주 나는 요 변호사들이 어떻게 이런 거를 요구할 수 있었을까? 참 기가 막힌 거죠. 네, 이거 완전히 이거 위헌적인 측면을 따져봐야 되는 거야, 이거. 네, 이 대한민국에서 이 모든 우리가 이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입을 털어막아질 수가 있는 것인가?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네, 그래서 허경영이에 대한 적대적 행위에 관여만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네, 이거 자체가 무슨 나는 이 북한의 이 억압의 느낌을 제가 느껴지게 되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네, 자리에 동석한 PC 변호사는 탄원서의 내용에 문제를 제기했다. 네, 그렇죠. 네, 자리에 동석한 변호사는 이게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요 변호사가 아주 정의로운 변호사인 것 같아. 요게 누구인지 내가 이제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네, 그래서 PC에게 서명하지 말 것을 조언했다라는 거죠. 네, 당연한 거죠. 네. 네, 그리고 이 PC 변호사 말대로 탄원서 작성을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PC 측 변호사가 허경영 측 변호사를 폭행하는 사건까지 불거지면서 그러면서 PC가 현장을 이탈했고 합의는 결렬됐다. 네, 요게 이제 무슨 변호사들끼리 폭행이 일어났다? 네, 요것도 좀 의문이 듭니다. 네, 변호사들이 기본 법을 아는 사람들이 왜 폭행이 일어났을까요? 네,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요 부분도 우리가 좀 냉정하게 바라봐야 될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네, 요것도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편에서 계속 이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